받자마자 임마 이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회원한테 말씀드리고 저기서 그냥 인정만 했어도 일이 안 커졌을 건데 그죠? 의뢰인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소송으로 조지기로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고차 매입 이후에 중고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하는 과정하고 결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차량을 사고 싶어가지고 B에게 이건 매도자가 되겠죠. 이 차를 이렇게 사옵니다. 아우디 7. 아우디 카페에서 차량을 보고 A가 B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딱히 문제 없이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차량을 받고 타다 보니까 차량이 이상한 겁니다. 차가 의뢰인 말로는 덜덜덜 떨린다. 우리 의뢰인은 A죠. A 말은 B가 차 상태가 최고다 해서 샀는데 막상 이틀 정도 타보니까 차가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센터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 경우에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우리가 중고매매 상사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에 대한 보증보험이 발급됩니다. 이게 2천만 원 한도인데 2천만 원이면 웬만한 소유차든 국산차든 다 고칠 수 있겠죠. 진짜 슈퍼카만 아니면 그죠. 그래서 이제 중고매매 상사를 이용하시는데 이 사건은 이제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차량 매도 당시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당사자가 특정이 됩니다. 동길동의가 있으면 주민번호가 이렇게 알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알고 계시든지 하면은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내역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청서를 먼저 접수했고 이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하고 이런 안내문이 법원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달 받았죠. 통국 지급명령이라는 말은 판사님이 볼 적에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의신청하면 법원은 다 받아줍니다. 소송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원래 해야 했던 소송으로 진행되면 되기 때문에 이 이의신청은 전부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세트인데 내가 이의신청하는 이유를 적어서 답변서에 내는 겁니다. 물론 안 내도 소송이 진행되는데 답변서를 내면은 사님이 이런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구나 하고 좀 더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법원은 이 보정명령, 송달료하고 인지를 더 내라. 지급명령은 소송 비용 10분의 1만 법원에 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 냈던 송달료와 인지를 추가 납부해라 라는 보정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비용을 더 내고 이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이후로는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세부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수리비, 공무사 비용, 인지액, 서기료, 등본대. 내용은 채권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차량 매물을 보고 채무자에게 중고 차량을 1,5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구입 당시에는 차량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수리할 것도 없으며 차량을 들어 올려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증거 자료들이 있죠. 근데 주행 중 차량 떨림이 너무 심하여 정비업체 방문 결과 엔진오일 누유 및 차량의 지속적인 운행을 하기엔 채무자에게 점검 결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즉시 유선으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또한 답변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차량을 수리했으니까 돈을 달라. 밑에 거는 매매업자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의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하자 담보 책임이죠. 목적물의 하자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자동차 관리법의 인도일로부터 30일 내라는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처음 사건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 채무자가 거짓말 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뭐 차량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말하면 이제 차값이 떨어지니까 뭐 시시하고 팔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이후에 이 채권자 A가 카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B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봐라. A도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이게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B가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쉽고. 그래서 이 소송이 진행된 거죠. B가 전화만 잘 받고 했으면 법으로까지 안 갔을 겁니다. 이 법은 제가 이거 20년 했지만 법을 통한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협의가 되면 좋습니다. 협의. 법무사나 변호사가 돈을 못 받아도 일이 없어도 이 협의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이 일을 한 거죠. 오늘 지급명령에 같이 냈던 입증 서류들입니다. 어느 카페에서 받고 금액은 얼마고 뭘 고쳤고. 근데 이렇게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막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쳤다고 하는 걸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유 없고요. 수리할 거 없이 타시면 됩니다. 분명히 A는 저 말을 믿고 샀을 겁니다. 수리할 거 없이 타시면 된다. 수리가 필요 없다.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이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겠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 차를 아끼시는 것 같아 믿음이 간다. 여기도 있네요. 손보실 게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백종원인가? 그때 이제 연락을 하네요. 사장님, 오늘 차 리프트 올려보고 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누유도 심하고요. 누유가 어디가 있대요. 7개월 넘게 타면서 기름 한 방울 안 샜는데요. 왜 자꾸 유유거리지? 하부 덮개입니다. 저 안에 전부 엔진 오일 누유된 겁니다. 기름이 새는 게 아니고 오일이 엄청 셉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냄새가 난다는 게 엔진 오일이 새서 그렇대요. 오늘 말씀드린 차 떨리는 것 때문에 갔는데 차 리프트에 들어보니 이건 1, 2주 전이 아니고 최소 몇 달 전부터 새었다고 합니다. 뭐 A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제 의뢰인이라서가 아니고 굳이 저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죠. 전화를 안 받네요. 그죠? 아니 뭐 당당하면 전화를 받으면 되죠. 이거는 이제 증거 자료들이니까 넘어가고 채무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의 신청서인데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신청인은 지급명령 정보를 받았으나 불복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이 딱 한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의를 받아줍니다. 자, 답변서. 요거는 B가 A에게 보낸 내용이죠. 채무자는 인터넷 카페 SK엔카 차량을 2,550만 원에 올렸으며 채권자에게 유선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죠? 예약금 1,000만 예약금 1,000만 이것도 잘못 적었네요. 이거 100만 원인데 그죠? 총 2,500인데 잔금 2,400을 받았는데 예약금이 1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사건을 하다 보면 이게 법무사를 썼는지 변호사를 썼는지 개인이 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수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개인이 이 쓴 문맥이나 말투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터넷을 이리저리 쳐다보면서 쓴 것 같은데 뭐 보자. 그냥 산다는 말에 쿨거래로 법률 용어로 쿨거래 이런 표현은 안 쓰죠. 엄청 무식한 거죠 이거는. 판사님이 볼 때는 무식하죠. 쿨거래 10만 원 할인하여 주었습니다. 이거 뭐 소송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어쩌고 저쩌고. 아 이제 B는 탁송을 해서 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대리운전이죠. 대리운전을 해서 400km가 넘는 구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떻게 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밑에 내용은 중고차고 키로수가 많아서 자동차 관리법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지 마음대로 썼죠. 받자마자 임마 이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애인한테 말씀드리고 저기서 그냥 인정만 했어도 일이 안 커졌을 건데 그죠. 의뢰인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소송으로 조지기로 생각을 합니다.